전산회계 1급 제91회 실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8월 4일 매출 거래처인 주식회사 성신 상사의 대표이사 취임식 행사에 보내기 위한 화분을 주식회사 건우농원에서 구입하고 아래와 같이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면세 매입이 되고 거래처 취임식 행사에 화분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접대비가 되고 대금은 현금이 되겠습니다. 전자계산서죠. 그래서 유형은 면세 매입이 되고 공급가액은 여기 11만원입니다. 거래처는 건우농원, 전자계산서 전자여 표시하고 분계는 현금이 되고 원재료 되어 있는 것을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합니다. 매출 거래처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8월 4일 0804 유형은 면세매입 53번이 되고 품목은 화분입니다. 여기다가 화분, 공급가액은 11만원, 거래처 플러스 건우농원, 전자계산서 1번, 분계현금 1번이 되면서 이 원재료가 아니고 접대비입니다. 여기다가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입니다. 엔터. 8월 16일 주식회사 카싱으로부터 업무용 수용차 2000cc 불공 매입입니다. 5인승 공급가액 1900만원 부가세 별도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승용차가 1000cc를 초과하게 되면 불공 매입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액 외상을 했죠. 외상으로 했다 해서 외상 매입금이 아닙니다. 미지급금이 됩니다. 그래서 유형은 불공 매입이 되고 불공제 사유는 3번입니다. 공급가액 1900만원을 적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전자여 표시하고 분계는 외상하면 안됩니다. 원재료를 매입하거나 상품을 매입할 때만 외상이 되고 그 외에는 다 미지급이기 때문에 혼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엔 차량 운반구, 대변엔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8월 16일 불공매입 54번입니다. 품목은 승용차입니다. 승용차. 공급가액은 1900만원입니다. 19 플러스 엔터. 거래처 플러스 카싱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여,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여기 불공제 사유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3번 있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유지 및 임차. 이것은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를 말합니다. 확인. 그리고 분계는 혼합 3번이 되겠습니다. 원재료가 아니고 차량 운반구입니다. 차량 운반구. 그리고 대변엔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 9월 25일 주식회사 용산으로부터 원재료 A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 중 1000만원은 제품을 판매하고 받아 보관 중인 주식회사 개포의 약소거금을 배서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약소거금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원재료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기 때문에 과세 매입이 됩니다.
그리고 어음을 배에서 양도하면 대변엔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약속어음을 발행했기 때문에 지급 어음이 되는 겁니다. 거래 유형은 과세 매입이 되고, 공급가액은 여기 수량, 단가 적게 되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옵니다. 거래처는 주식회사 용산이 되고, 전자세금 계산서 여, 그리고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대변에 받을 어음 1000만원, 지급어음 1750만원인데 이 받을 어음은 거래처 계포를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9월 25일 0925 과세매입 51번 품목은 원재료 수량 1000개 단가 25,000원 거래처는 용산입니다. 여기다가 용산 전자세금 계산서 1번 분계는 혼합 3번이 되겠습니다. 혼합일 때는 대변 입력해야죠. 4번에 대변 받을 어음 1000만원 10 플러스 또 대변에 지급어음 1750만원. 여기서 중요한 건 어음을 배에서 양도한 거. 여기는 이 거래처 코드 번호에다가 클릭을 하고 여기다가 개포를 쓰면 됩니다. 여기다가 개포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주식회사 개포가 나오죠.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이 거래처 코드 수정해야 됩니다. 10월 2일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A4 용지를 일반 과세자인 꽃비문구센터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고 다음의 현금 영수증 지출 증명을 수령하였다. 소모품비로 처리할 것. 현금 영수증을 받았죠. 현금 영수증을 받게 되면 현과 매입으로 처리합니다. 현과 매입 61번. 그리고 공급가에게는 여기 공급 대가를 적습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 27만 5천원을 적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거래처 꽃비 문구센터 분계는 현금이 되면서 차변의 원재료를 소모품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10월 2일 1002 유형은 현과매입 61번 품목은 A4 용지 수량은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수량 나왔으니까 적어주고 단가 없고 공급가에게는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적습니다. 공급대가는 27만 5천원입니다. 275 플러스 엔터 하게 되면 이렇게 25만원 2만 5천원 나옵니다. 거래처는 플러스 꽃비문구센터 그리고 현금이니까 1번이죠. 1번 원재료를 소모품비로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소모품비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엔터. 11월 18일 무역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K상사에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을 2,500만원에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영세 매출입니다. 대금 중 1000만원 동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고 현금입니다. 나머지 잔액은 월말에 받기로 하다. 외상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거래 유형은 영세 매출 12번이 되고 영세율 구분은 3번, 공급가액은 2,500만원, 부가세는 없습니다. 거래처 K상사, 전자세금 계산서 여, 그리고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차변에 현금 1000만원, 그리고 외상 매출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월 18일 영세 매입 12번, 품목은 제품, 공급가액은 2500만원, 25 플러스 엔터, 그리고 거래처 코드 플러스 K상사, 그리고 전자여 1번, 영세율 구분, 영세 매출은 영세율 구분 3번입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면 여기 3번 있죠. 구매 확인서에야 공급하는지와 내국 신용장. 영세 매출은 영세율 구분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계는 혼합 3번. 차변에 현금 101, 금액은 1000만원. 또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8 하면 되겠습니다. 12월 영업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비품인 냉장고 취득가액 320만원, 처분시 감가상각 누계액 160만원을 주식회사 민국에 100만원 부가세 별도에 처분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죠. 과세 매출입니다. 거래유형은 과세 매출이 되고, 공급가액은 여기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민국, 전자세금 계산서 여, 유형자산을 처분하면 현금을 받아도 무조건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대변의 제품 매출을 비품으로 수정하고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습니다. 그러면 320만원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160만원 빼게 되면은 160만원이 장부가액입니다. 160만원짜리 비품을 지금 110만원에 팔았습니다. 100만원에 팔았습니다. 10만원은 부가세가 되고, 그래서 60만원만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12월 11일 과세 매출 11번, 품목은 비품, 공급가액은 100만원입니다. 1 플러스 엔터, 거래처 플러스 민국,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했죠. 1번, 분계는 무조건 혼합 3번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품 매출이 아닙니다. 여기 비품 되어 있죠. 그래서 제품 매출을 비품으로 수정합니다. 비품. 그리고 이 100만원은 처분가액이죠. 여기는 취득가액, 구입 원가를 줬습니다. 취득가액은 320만원입니다. 3200 플러스 엔터. 그리고 차변에 비품이 212번이면 여기는 213번 해서 감가상각 누계 160만원, 1600 플러스 엔터가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11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 101, 110만원, 1100 플러스 엔터. 그리고 위에를 보면 마이너스가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고, 플러스가 나오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됩니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차변입니다.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하고 엔터 치면 이게 6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부산회계 1급 제90회 실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8월 7일 B사업자인 김민영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 55만원, 부가세 포함, 공급 대가입니다.
현금으로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현과 매출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란에는 이 공급대가,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55만원을 적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눠져 나옵니다. 거래처는 김민영이고 현금 영수증이기 때문에 전자표시는 안합니다. 그리고 분계는 현금 이렇게 하게 되면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8월 17일 주식회사 인왕에게 제품 B 50개를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주식회사 인왕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받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과세 매출이 됩니다. 그리고 약속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받을 어음입니다. 수량 50개, 단가 8만원 적게 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나오고 거래처는 인왕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여가 되고 받을 어음이기 때문에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받을 어음 440만원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9월 26일 주식회사 대전에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 취득원가 2,500만원, 감가상각누계액 2,100만원을 500만원 부가세 별도에 매각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주식회사 대전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받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과세 매출이 됩니다. 그리고 약속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받을 어음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미수금입니다. 상품을 매출하거나 제품을 매출했을 때는 받을 어음이지만 다른 경우는 다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이거 함정입니다. 미수금입니다. 그래서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공급가액은 여기 500만원에 매각했죠. 공급가액은 500만원, 부가세 50만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대전이 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기 때문에 전자여입니다. 부가세 예수금은 50만원 그대로 놔두고 제품 매출을 기계장치로 변경시켜 줘야 되는데 금액까지 변경시킵니다. 기계장치 취득원가 2,500만원, 그리고 이 기계장치에 속해 있는 감가상각누계액도 차변에 없애줍니다. 2,100만원, 미수금이 550만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약속어음을 받았다고 받을 어음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미수금입니다. 일반적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면 플러스 100만원 나와 있는데 차익이, 그것이 바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되는 겁니다. 또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하면 기계가 취득원가 2,500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이 2,100만원이면 장부가액은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400만원이 됩니다. 장부가액은 400만원. 400만원짜리를 500만원에 팔았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0926 과세매출 11번 기계장치 공급가액은 500만원입니다. 5 플러스 엔터 플러스 거래처는 대전입니다. 여기다가 대전 전자여 1번 분계는 혼합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품 매출이 아니고 기계장치입니다. 계정 과목을 변경시킵니다. 기계장치 500만원은 처분가치입니다.
일단 취득 원가를 적습니다. 25 플러스 엔터. 차변에 기계장치에 속해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 207번 207 금액은 2100만원 21 플러스 엔터. 차변에 약소금을 받았지만 기계장치를 파는 거기 때문에 미수금 550만원 500 플러스 엔터. 이 상단에 보면 여기 대차 차익이 100만원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안 나올 때는 이익입니다.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입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100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9월 31일 주식회사 한국마트에서 도라지 배즙 선물 세트를 한 세트당 55,000원 부가세 별도의 10세트를 구입하여 영업부서의 매출거래처에 선물하였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과세 매입 아니면 불공 매입입니다. 지금 문제는 매출거래처에 선물했기 때문에 접대비로서 불공 매입이 되는 겁니다. 불공 매입이고 불공제 사유는 4번입니다. 그리고 수량은 10세트, 10세트 단가는 55,000원 입력을 하면 공급가액 55만원, 부가세 55,000원 나오고 거래처는 한국마트이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전자여입니다. 보통예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분계유형은 혼합이 되겠습니다. 원재료를 판매관리비 접대비로 변경시켜주고 대변은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11월 15일 주식회사 현대로부터 비품인 업무용 노트북을 220만원 부가세 포함해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10만원 11월 1일에 계약금으로 이미 지급하였고 남은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였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업무용 노트북입니다. 비품입니다. 그래서 과세 매입이 되는 건데 금액은 여기 220만원 부가세 포함 공급대가입니다. 여기다 220만원 적으면 안됩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220만원 나누기 1.1을 해야 됩니다. 1.1 하게 되면 공급가액은 200만원이 되고 부가세가 20만원이 됩니다. 거래처는 주식회사 현대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전자여, 그리고 분계는 계약금 지급한 거 선급금이 있고 보통예금이 있기 때문에 혼합이 되겠습니다. 차변에 원재료를 비품으로 수정을 하고 대변엔 선급금 10만원 그리고 남은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했기 때문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를 하는 겁니다. 11월 21일 원재료 매입처의 공장 이전을 축하하기 위해 가나조경에서 축하 화환을 주문하여 배송하고 대금 30만원은 당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아래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하였다.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카드로 구입할 때는 반드시 부가세를 봐야 됩니다. 여기 부가세가 현재 없습니다. 부가세가 있으면 카과 매입이고 부가세가 없으면 카면 매입입니다. 여기는 카면 매입인데 여기 위에도 보면 축하 화환 꽃은 면세입니다. 여기서 면세를 할 수가 있고 또 이 카드 매출 전표에도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면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면세품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면 매입이 됩니다. 카면 매입이 되고 공급가액은 30만원, 부가세가 없습니다. 거래처는 가나 적용이고 분계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재료를 접대비 공장 이전 축하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제조원가 500번대 접대비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7월 25일 회계 처리한 세금과 공과금은 2020년 제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보통 예금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한 것이다. 회사는 6월 30일자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회계 처리를 이미 하였다.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 미지급 세금입니다. 이것은 6월 30일자 회계 처리를 조회해보면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자 일반 전표에 가서 세금과 공과를 미지급 세금으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9월 4일) 영업부서에서 주식회사 한국마트에 지출한 복리후생비 5만원은 일반 간이 영수증이 아닌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이 영수증인 줄 알고 일반 전표에 입력을 했습니다. 9월 4일 일반 전표에 차변에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 5만원, 보통예금 5만원 했는데 현금 영수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반 전표 9월 4일 가서 삭제합니다. 9월 4일 일반 전표를 삭제하고 매입 매출 전표 9월 4일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받았기 때문에 현과 매입으로 처리하고 공급가에게는 여기 5만원 입력을 하면 됩니다. 5만원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공급가액 45,455원, 부가세 4,540원 입력이 됩니다. 거래처는 주식회사 한국마트이고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전표 가보면 복리후생비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엔 복리후생비가 되고 대변엔 보통 예금이 되는 겁니다. 일반 전표 삭제할 때 대변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현금이 아니고 보통 예금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통 예금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계 유형은 혼합이 되는 겁니다. 2020년 제1차 88회 실기 기출문제 풀이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9월 2일 주식회사 제주로부터 원재료 500개, 공급가액 단가 5만원, 부가세 별도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 중 1,000만원은 제품을 판매하고 받아 보관 중인 주식회사 마포의 약소거음을 배서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과세 매입입니다. 그리고 대금 중 1,000만원 보관 중인 약소금을 배서하여 지급했다. 받을 어음이 감소하고 그리고 잔액은 외상 매입금, 고로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거래 유형은 과세 매입 51번, 수량 단가 공급가액 2,500만원, 부가세 250만원, 거래처는 제주산사, 전자세금 계산서 여, 그리고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대변에 받을 어음 1,000만원, 그리고
외상 매입금 1750만원인데 이 받을 어음은 마포에 약수어음을 배서 양도했기 때문에 거래처를 변경시켜 줘야 됩니다. 주식회사 마포로 변경시켜 줘야 됩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앞서 환경 등록을 클릭합니다. 매출은 제품 매출, 매입은 원재료, 신용카드 매출채권 미수금, 요거는 외상 매출금으로 변경시키면 좋습니다. 108. 물론 이거 안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창을 닫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9월 2일 0902 과세 매입 51번, 품목은 원재료, 수량 500개, 단가 5만원, 거래처는 제주, 플러스 제주, 전자세금 계산서 1, 분계는 혼합 3번입니다. 대변에 받을 어음 1000만원 10 플러스 그리고 또 대변에 외상 매입금 1750만원. 중요한 건 여기 받을 어음은 제주가 아닙니다. 마포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마포로 변경시켜줘야 됩니다. 마포 엔터 해서 엔터 이렇게 마포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9월 4일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주식회사 민영기업에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매각대금은 880만원 부가세 포함이며 보통예금으로 수취하였다. 동기계장치는 취득 원가가 2천만원이며 매각 당시 감가상각누계액은 900만원이었다. 매각일까지의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는 무시하고 매각 관련 처분 손익분계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진행할 것. 기계장치를 처분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과세 매출입니다. 매각대금은 880만원인데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여, 분계는 혼합입니다. 대변에 기계장치는 취득원가 2천만원을 줬고 차변에 감가상각누계액은 여기 900만원을 적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그랬으니까 보통예금 880만원이 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기 매각일까지의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는 무시하라. 이 말은 9월 4일인데 1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의 감가상각비는 계산하지 말라. 이런 문제입니다. 9월 4일 과세매출 11번이고 품목은 기계장치,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 880만원이면 공급가액은 800만원입니다. 8 플러스 엔터. 거래처는 민영기업,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여, 분계는 혼합입니다. 중요한 건 이 대변에 제품 매출이 아닙니다. 기계를 팔았죠. 그래서 여기다가 기계장치. 구입가액은 2천만원입니다. 20 플러스 엔터. 차변에 기계장치에 속해 있는 감가상각누계액 206번이면 여기는 207번 900만원입니다. 감가상각누계액 900만원 9 플러스 엔터. 또 차변에 이 88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103
8800 플러스 엔터. 이 위에 보면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 300만원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300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하고 엔터 치면 300만원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10월 31일 제조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를 주식회사 프라일전자로부터 구입하였고 대금 217만 8천원 부가세 포함을 BC카드로 결제하였다. 단 컴퓨터는 유형자산 계정으로 처리할 것. 사용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비품입니다. 여기 유형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라. 이런 말 없어도 비품입니다. 그리고 대금 217만 8천원 부가세 포함을 BC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랬습니다. 거래 유형은 카과 매입이고 공급가에게는 217만 8천원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눠져 나옵니다. 거래처는 프라일전자고 분계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원재료를 비품으로 변경시켜주고 대변은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 카과매입 57번 품목은 컴퓨터 공급가액은 217만 8천원 2178 플러스 엔터. 거래처 플러스 프라일전자 신용카드사는 BC카드입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BC카드 확인. 분계는 카드입니다. 카드는 4번입니다. 그러면 여기 미지급금 BC카드 나와 있고 원재료가 아니죠. 비품이죠. 비품으로 수정합니다. 비품 엔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1월 11일 동해 상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8월 1일에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8월 1일에 수령한 계약금은 선수금이었습니다. 이것은 8월 1일 일반 전표를 가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8월 1일 일반 전표 입력에서 확인했더니 선수금 1000만원 확인했습니다. 거래 유형은 과세 매출이고 공급가액은 여기 수량 150 단가 10만원 해서 공급가액 부가세 나와 있습니다. 거래처는 동해상사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했기 때문에 전자여. 분계는 선수금과 보통예금이기 때문에 혼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엔 선수금 100만원 그리고 보통예금 155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해서 8월 1일 0801 선수금이 100만원이 있었습니다. 확인이 됐으면 창을 닫고 매입 매출 전표 11월 10일 11월 10일 과세 매출 11번 품목은 전자부품 수량 150 단가 10만원 거래처 플러스 동해상사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여 분계는 혼합 3번입니다. 차변에 아까 선수금 100만원 1 플러스 엔터. 또 차변에 보통예금 103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산산회계 1급 2019년 제6차 87회 실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8월 17일
주식회사 천마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과세 매출입니다. 대금은 8월 2일에 받은 계약금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50%는 동사 발행 당좌 수표로 받고, 여기서 말하는 동사는 주식회사 천마입니다. 그래서 천마가 발행한 당좌 수표이기 때문에 현금입니다. 50%는 2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제품을 매출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 되는 겁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보니까 공급가액은 900만원이고 세액은 90만원입니다. 현금은 545만원, 외상은 445만원입니다. 이 545만원에는 선수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거래 유형은 과세 매출이 되고 공급가액은 900만원, 부가세 90만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천마가 되고 전자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전자열을 표시하고 선수금이 있고 현금이 있고 외상 매출금이 있기 때문에 분계 유형은 혼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수금을 없앱니다. 부채 선수금을 차감을 시키고, 그리고 이 545만원에서 100만원 뺀 445만원 현금 처리하고, 그리고 나머지 445만원 외상 매출금이 되는 겁니다. 8월 20일 주식회사 한국테크로부터 원재료 단가 2,000원짜리 1000개 부가세 별도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원재료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기 때문에 과세 매입입니다. 대금 중 150만원 약소금을 발행했다. 지급어음입니다. 나머지는 자기압수표로 지급하였다. 현금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가 있고 품목은 부품이고 수량, 단가, 금액 나와 있고 현금 70만원, 어음 150만원입니다. 거래 유형은 과세 매입이 되고 공급가액은 수량, 단가, 금액, 그래서 공급가액은 200만원입니다. 부가세 20만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한국테크가 되고 전자세금 계산서 여입니다. 어음을 발행했고 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분계 유형은 혼합이 되면서 대변엔 지급어음 150만원, 그리고 현금 70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 3일 비사업자인 개인 최지유에게 제품을 33만원 부가세 포함해 현금으로 판매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거래 유형은 과세 매출입니다. 공급가액은 여기 33만원 부가세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대가입니다. 공급대가를 공급가액을 구하려면 나누기 1.1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급가액은 30만원이 되고 부가세 3만원, 거래처는 최지유고 전자세금 계산서 여, 분계는 현금이 되겠습니다. 차변의 현금 33만원, 대변은 제품 매출 30만원과 부가세 예수금 3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 1일 구매 확인서에 의해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 공급가액 3천만원을 주식회사 봄날로부터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영세 매입입니다. 매입대금 중 1,300만원은 주식회사 운천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하고 어음을 배서 양도했기 때문에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데 거래처는
주식회사 운천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6개월 만기의 당사 발행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거래 유형은 영세 매입이 되고 공급가액은 3천만원, 부가세가 없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봄날이 되고 전자세금 계산서 여,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차변엔 원재료가 되고 대변엔 어음을 배에서 양도했기 때문에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데 거래처는 봄날이 아니고 주식회사 운천입니다. 그래서 받을 어음은 거래처 운천으로 변경시켜주고 지급 어음은 주식회사 봄날이 되겠습니다. 10월 9일에 영업부 직원의 교육을 위해 도서를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교보문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책을 샀습니다. 책은 면세입니다. 그런데 현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현금 영수증 보면 여기에 부가세가 없습니다.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거래 유형이 현면 매입입니다. 현금 면세 매입, 현면 매입이 되고 공급가액은 30만원이 되고 부가세는 0이고 거래처는 교보문고가 되면서 분계 유형은 현금입니다. 원재료를 도서 인쇄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변경시켜주면 대변에 현금이 나옵니다. 10월 20일 매출거래처 주식회사 경원으로부터 외상 매출금 550만원을 회수하면서 약정기일보다 10일 빠르게 회수하여 2%를 할인해주고 마이너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외상 매출금 회수 분계는 생략하고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발급 부분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제품 매출 계정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분계할 것. 550만원에 2%면 11만원입니다. 550만원 곱하기 0.02 하게 되면 11만원. 이 11만원은 공급 대가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공급가액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거래 유형은 과세 매출되고 공급가액에는 여기 공급대가 11만원 나누기 1.1 나누기 1.1 하게 되면 1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만원 공급가액에 마이너스 10만원 하게 되면 부가세는 마이너스 만원이 되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경원이 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 여, 그리고 분계는 혼합이 아니고 외상입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혼합이 아니고 외상입니다. 외상 하게 되면 분계가 자동으로 형성됩니다.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11만원, 대변엔 제품 매출 마이너스 10만원, 부가세 예수금 마이너스 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8월 10일 제조부서 공장 건물의 유리창 교체 작업을 한 후 40만원 부가세 별도를 다본다의 자기압수표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전산회계 1급 2019년 제5차 86회 실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3번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8월 1일 주식회사 진영상사의
당사의 제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된 아래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보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 즉 거래처는 진영 상사이고 품목은 마이크, 수량, 단가 적으면 공급가액과 3개 나옵니다. 그리고 금액은 현금과 외상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거래 유형은 과세 매출이 되고 수량, 단가 적고 거래처는 진영상사, 전자여, 분계는 현금과 외상 매출금이기 때문에 혼합이 되겠습니다. 차변에 현금 220만원을 적고 외상 매출금 1430만원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8월 20일 공장에서 사용할 1톤 화물차를 기현자동차로부터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화물차를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과세 매입입니다. 그리고 대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공급가액 1,900만원 나와 있고 외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화물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과세 매입이 되고 공급가액은 1,900만원이 됩니다. 거래처는 기현자동차이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전자여,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원재료를 차량 운반구로 수정해야 되고 대변엔 1개월 후에 지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10월 10일 공장 신축을 위해 주식회사 방배로부터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토지 가액은 1,000만원, 건물 가액은 100만원이다. 부가세 별도. 건물 취득에 대하여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결제하였으며 동건물은 철거 예정이다. 단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만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고 분계할 것. 이 문제는 글을 이해하지 않으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만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분계하라 그랬습니다. 토지가액 1,000만원, 건물가액 100만원인데 건물 취득에 대하여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결제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동건물은 철거 예정이라 그랬습니다. 이 토지 가액은 분기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분만 하랬기 때문에 요 건물 가액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 가액은 곧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아니고 이것은 토지입니다. 토지. 건물을 샀지만 철거할 예정이기 때문에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액 이 1,000만원은 하면 안 되고 이 건물 취득가액 100만원을 토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취득에 대한 부가세이기 때문에 불공 매입으로 처리합니다. 거래 이용은 불공 매입인데 불공제 사유는 6번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 되고 금액은 요 100만원을 적습니다. 공급가액 100만원 그리고 부가세 10만원이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방배이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전자여 표시하고 그리고 당좌수표를 발행했기 때문에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원재료를 토지로 변경시키고 대변엔 당좌예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토지에 대한 건 처리하면 안 되고 건물에 대한 것을 처리하는데 철거 예정이기 때문에 건물로 하면 안 되고 토지로 하고 그리고 불공 매입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10월 18일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소모성 물품을 일반 과세자인 주식회사 슬라임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고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단 자산으로 처리할 것. 소모성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비용으로 처리하면 소모품 B가 되고 자산으로 처리하면 소모품이 되는 겁니다. 현금 영수증을 받았기 때문에 과세 유형은 현과 매입이 되고 공급가액은 5만원, 부가세 5천원, 거래처는 슬라임이고 분계는 현금입니다. 차변의 원재료를 소모품으로 수정합니다. 여기를 소모품 B 이러면 틀립니다. 자산으로 하랬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하고 부가세 대급금 5천원이 되겠습니다. 11월 2일 주식회사 정년에 수출 관련 구매 확인서에 근거하여 제품 공급가액 2,200만원을 공급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기수령한 계약금 300만원을 제외한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영세 매출이 됩니다. 영세 매출이 되고 공급가액은 2,200만원, 거래처 정연, 전자여, 그리고 계약금 300만원을 제외한 대금은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계약금 받은 거 차변에 선수금을 차감하고 잔액은 외상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영세율 구분 반드시 3번을 입력해야 됩니다. 직수출의 경우는 1번을 입력하고 영세 매출은 3번을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11월 28일 영업부에서 매출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제공할 물품을 주식회사 동양마트에서 30만원 부가세 별도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받음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접대비면서 불공 매입입니다. 불공 매입이고 접대비이면서 영업부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됩니다. 그리고 대금은 현금이 되겠습니다. 과세 유형은 불공 매입이고 불공제 사유는 4번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공급가액은 30만원이고 부가세 3만원, 거래처 주식회사 동양마트이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니까 전자여, 분계는 현금이 되면서 원재료를 접대비 813번으로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전산회계 1급 2019년 제4차 85회 실기 기출문제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7월 20일 주식회사 미래전자로부터 원재료를 전액 보통 예금으로 매입하고 다음의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원재료를 매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거래 유형은 현과 매입이 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줬습니다. 현과 매입, 카과 매입 두 가지는 공급대가를 적고 엔터를 치게 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이렇게 나눠져 나옵니다. 거래처 미래전자 그리고 분계는 보통 예금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혼합이 됩니다. 여기다 현금 쓰면 틀립니다. 혼합입니다. 그래서 대변엔 보통 예금을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7월 21일 주식회사 코리아테크로부터 원재료 단가 5,000원 만개 부가세 별도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원재료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으면 유형은 과세 매입입니다. 계약금 500만원을 제외한 잔액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전자세금에서 받았기 때문에 과세 매입, 공급가액은 수량 만개 단가 5,000원 쓰면 공급가액 부가세가 나오고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여 그리고 계약금 500만원은 선급금이었습니다. 선급금과 당좌 수표를 발행했기 때문에 당좌예금, 그래서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대변엔 선급금 500만원, 당좌예금 5,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9월 15일 비품으로 사용하던 복사기 취득가액 350만원, 처분시까지 감가상각누계액 215만원짜리를 주식회사 중고유통에 110만원 부가세 별도에 처분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과세 매출입니다. 그리고 대금 중 60만원 현금 받고 잔액은 월말에 받기로 하다. 공급가액은 여기 보면 얼마에 팔았냐면 110만원에 팔았습니다. 110만원. 110만원 처분했기 때문에 공급가액에는 110만원. 그러면 부가세 11만원. 거래처는 중고유통. 전자세금 계산서 여. 그리고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의 제품 매출이 110만원, 부가세 예수금 11만원 나옵니다. 제품 매출 나온 것을 비품으로 변경시켜 줘야 됩니다. 제품 매출을 비품으로 변경시키는데 금액도 110만원이 아니고 350만원입니다. 그러면서 차변엔 감가상각누계액 215만원 적습니다. 60만원 현금 받고 잔액은 월말에 받기로 하다. 잔액은 얼마냐면 61만원 미수금 처리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5만원 나오면 그것이 바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올해 자동차 몇 킬로 탈지 정하신 분? 응? 그걸 왜 정해요? 그니까 누가 그걸 정하고 타요? 근데 왜 1년치 보험료는 미리 내세요? 탄 만큼 내야죠. 오, 똑똑한데? 이젠 매월 탄 만큼만 내는 캐럿으로. 한화손보 캐럿 자동차 보험. 우리 내일 아침 받아볼까? 잠깐만. 뭐야, 벌써 예약했어? 응, 내일 아침 모닝콜이 바다래. 메인 매출지표에 입력을 하게 되면 0915 유형은 과세매출 11번, 품목은 복사기 또는 비품 다 괜찮습니다. 품목은 채점 안 합니다. 공급가액 110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플러스 중고유통, 전자세금 계산서 1번, 분계는 혼합 3번입니다. 그러면 대변에 이렇게 제품 매출 나와 있죠? 이 제품 매출을 비품으로 변경을 시켜줍니다. 비품. 금액도 변경시켜야죠. 금액이 취득원가 350만원. 3500 플러스 엔터. 차변엔 비품에 딸려있는 감가상각누계액. 여기다 감가 쓰지 마시고 212면 여기는 213이 되는 겁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은 215만원, 2150 플러스 엔터. 또 차변에 현금은 101, 60만원 받았습니다. 600 플러스 엔터. 또 차변에 미수금
미수금이 얼마냐면 61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121만 원이죠. 121만 원에서 60만 원을 빼면은 61만 원. 610 플러스 엔터. 그러면 위에 보면 여기 마이너스 25만 원 나있죠.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손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손실. 차변.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 25만 원.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가 나오면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9월 23일 우송유통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과세 매출입니다. 대금 중 500만 원은 BL 상사에서 발행한 어음으로 수취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다. 어음을 받았는데 BL 상사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형은 과세 매출 처리하고 공급가액은 여기 수량단가 없습니다. 그냥 공급가액 1000만 원 적으면 부가세 100만 원. 거래처는 우송유통이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전자여, 분계는 어음과 외상이기 때문에 혼합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받을 어음 500만 원인데 거래처가 우송유통이 아니고 아까 BL상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받을 어음은 거래처를 BL상사로 수정해 줘야 되고 잔액 600만 원은 외상 매출금이 되는 겁니다. 10월 15일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물용 차량인 포토의 접촉사고로 주식회사 다고처 정비소에서 수리하고 110만원 부가세 포함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지출 비용은 차량 유지비 계정을 사용한다. 화물차죠. 그래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카과 매입입니다.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거래 유형은 카과 매입이 되고 공급가액은 카가 매입, 현가 매입은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적습니다. 공급대가를 적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눠져 나옵니다. 그리고 분계는 카드입니다. 카드인데 혼합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품목과 이 분계 유형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재료를 차량 유지비인데 여기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물용 차량이기 때문에 제조 원가가 되고 대변은 카드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되는 겁니다. 11월 20일 주식회사 안성의 내국신용장 로컬 LC에 의하여 제품 1100만원을 외상으로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영세 매출이 되면서 영세율 구분은 3번입니다. 공급가액 1100만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여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분계는 외상 이렇게 되면 분계는 자동으로 형성됩니다. 문제 4번